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 우리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오히려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흔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모의 실수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만약 이 행동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진지하게 바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납니다. 첫 번째 실수, 내가 다 해줄게. 안 그러신다고요? 아, 우리 애가 힘들어할 것 같은데 내가 해줘야지. 얘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내가 먼저 나서야겠어. 여러분도 이런 적 있죠? 아이가 신발끈을 묶으려는데 느릿느릿하니까 답답해서 대신 묶어주고, 숙제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답답해서 답을 슬쩍 알려주고. 하지만 이런 행동이 계속되면 아이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혼자서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나중엔 작은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의존형 아이가 됩니다. 해결법은 부모로서 정말 힘들겠지만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한 걸음 물러서 주세요. 신발끈을 묶는데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기다려주세요. 숙제를 틀려도 혼자 고민하게 두세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는 성취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20살이 넘어서도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묻는 아이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 넌 최고야. 넌 특별해.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우와, 넌 진짜 천재야 라고 말해준 적 있나요? 시험에서 80점을 맞았을 때 우리 애가 최고야? 완전 완벽해 라고 했던 적 있나요? 이런 칭찬이 문제라는 거 믿어지세요? 과도한 칭찬은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이 정말 특별하고 완벽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실에서 벽에 부딪히면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죠. 내가 최고라며. 근데 왜 난 실패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자신감을 잃고 무너집니다. 해결법은 칭찬을 할 때는 과정 중심으로 해주세요. 넌 천재야! 라고 하기보다 와, 내가 이렇게 색을 조합하다니 생각이 참 창의적이구나. 넌 완벽해. 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까? 이렇게 하면 아이는 스스로 노력하는 법을 배우고 현실적인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실수, 우리 애는 그런 거 못해. 아이가 농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넌 운동신경 없잖아. 아이가 발표를 하겠다고 했을 때 넌 소심해서 그런 거 못해. 이런 말 무심코 한 적 없나요? 이런 말은 아이의 가능성을 싹부터 잘라버립니다. 부모가 넌 못해 라고 하면 아이는 스스로를 한계 속에 가둬버립니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해결법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나 이거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할 때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대답해주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가 처음에는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복하면서 배웁니다. 만약 부모가 넌 못해 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아이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의 작은 말과 행동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습니다. 대신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기다려주세요. 과한 칭찬을 하기보다 과정 중심으로 한계를 정하는 부모가 아닌 가능성을 열어주세요. 네 번째 실수,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는 말은 최악이에요.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너무 힘들어. 너 때문에 엄마가 너무 속상해. 이런 말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부모는 그냥 하소연하는 거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다르게 들려요.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걸까? 이게 쌓이면 아이는 점점 눈치를 보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습관을 가지게 돼요. 특히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이 많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어릴 땐 부모 눈치를 보고 맞추지만 사춘기가 되면 폭발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잖아 하면서 일부러 더 반항하는 거죠. 해결법은 아이에게 감정을 전할 땐 책임을 아이에게 떠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엄마가 좀 힘들어. 그런데 내가 도와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엄마도 오늘 기분이 별로야. 그런데 내가 옆에서 웃어주니까 힘이 난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죄책감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부모와의 관계도 훨씬 건강해지고요. 다섯 번째 실수,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할수록 아이는 불행해집니다. 나는 우리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고 싶어. 완벽한 부모가 되면 우리 아이도 잘 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실수하지 않게 완벽하게 도와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모일수록
아이는 실패에 대한 내성이 낮아지고 작은 일에도 좌절하게 돼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해결법은 부모가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실패를 가르쳐 주세요. 엄마도 실수할 때가 있어. 내가 해보고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실패는 나쁜 게 아니야.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갖게 돼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잔소리는 줄이고 죄책감을 주는 말은 피하고 완벽한 부모가 되려 하지 마세요. 6번째 실수,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순간 아이는 자기를 포기합니다. 옆집 수민이는 벌써 영어책 한 권 다 읽었대. 네 친구 민준이는 학원도 안 다니는데 성적이 잘 나온다던데. 내 동생은 이것도 잘하는데 너는 왜 그래? 부모들은 그냥 자극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선 나는 저 아이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각인됩니다. 비교당하는 아이들은 크게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차피 난 못해. 자기를 포기하고 도전하려 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인정받으려면 더 잘해야 해. 끝없는 경쟁에 시달리며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삽니다. 특히 한국처럼 성취 중심 사회에서는 2번째 유형이 많아요. 늘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라다가 결국 번아웃이 오거나 성인이 되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해결법은 비교 대신 아이의 강점을 찾아주고 어제의 아이와 비교하세요. 너 지난번보다 훨씬 잘했네. 네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걸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까? 엄마는 네가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 성장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7번째,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면 아이도 자기 감정을 모르게 됩니다. 아이들이 울거나 화내면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울지 마. 그거 별거 아니야. 기분 풀어. 아, 좀 조용히 해. 예민하게 굴지 마. 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달래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 감정을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감정이 억눌린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자라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게 화인지 슬픔인지 불안인지 모른 채 엉뚱한 방식으로 분출하게 되죠. 특히 감정을 억누른 채 참는 습관이 생기면 우울감이나 불안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요. 해결법은 아이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주세요. 아, 지금 속상한 거구나. 그럴 수도 있지. 엄마라도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지금은 화가 많이 나겠지만 그럴 땐 어떻게 하면 기분이 나아질까?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7가지 실수 중 혹시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이 있었나요? 부모의 작은 말과 행동이 아이의 평생을 결정짓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를 망치는 부모가 아니라 성장하게 하는 부모가 되어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인생별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